LDT 리더십, 김샘의 LDT 리더십 8강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8강의 테마는 신념과 의지입니다. 뜻하는 바가 바로 의지죠. 뜻하는 바를 현실로 만드는 방법이 이제 부재인데, 우리가 흔히 신념이 강하다, 신념이 투철하다, 의지가 있다 없다, 의지가 박약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어떤 게 의지고 어떤 게 신념인지 이런 개념적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LDT 리더십에서 신념, 의지, 목표, 계획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는 게, LDT 그 리더십의 그 모형을 보게 되면 그 빌더, 개개인 혼자서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 그것을 혼자서 알아서 하는 것을 선언하고 표출하고 보여주고 나누고, 그리고 그런 그 열정들이 비전이 나오고 미션이 나오고 열정이 나오고 그 살아가는 방식에 포지티브 마인드가 드러나 있는 것, 그런 체계화되어 있는 빌더를 셀프 리더라고 하죠. 그 셀프 리더는 스스로 혼자서 알아서 잘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뭐가 된다? 표본이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롤 모델이 되는 게 이제 셀프 리더이고, 그럼 리더는 뭔가 하면 그 사람의 삶, 성과, 과정, 말, 글, 그런 결과치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 가르치고 훈련하고 기본 스킬 파워가 들어가는 거. 그 셀프 리더들을 리더화해 주는데도 가르침이 필요한 거고, 빌더를 셀프 리더로 만드는데도 가르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학습을 통해서 리더가 된다. 학습을 통해서 성과를 창출한다. 학습을 통해서 전문가가 된다. 그래서 러닝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 배우면서 행동할 수 있고, 행동하고 난 다음 배울 수도 있습니다. 나이 먹고 다시 과정에 들어가서 또 이론적 토대를 갖추는 분도 있죠. 그래서 배움과 행동이 그 결과치를 가지고 뭘 하게 된다? 가르치게 되는 것. 성과물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죠. 그 남에게 들은 풍어를 가지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성과물, 철저한 그 자신의 그 영역에서 이루었던 부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주는 거, 그게 바로 LDT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배우고 행동하고 가르치는 그 현장에서 그런 그 느낌이나 그런 그 깨달음들을 또 다른 사람이 시작할 때는 속도를 줄여주는 것,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신념을 심어주는 것, 자신감을 불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LDT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빌더에서는 혼자서 자기 개발하고 그 자기 확신, 그 자기 확신을 신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또는 뭐 자신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스스로를 믿는 마음,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가 분명해 있는 거. 그래서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확립된 사람들은 과거의 나에 연연해하지 않고 미래의 나를 하나하나 서술하고 신념화 작업을 이제 훈련하기도 하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LDT 리더십의 모형은 빌더가 셀프 리더가 되고, 그 성과물을 가지고 기본 스킬 파워를 다른 사람들에게 선하게 파급될 수 있고 보급될 수 있고 그들의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는 파워, 그게 바로 LDT 리더십입니다. 그럼 의지와 신념, 그래서 의지와 신념의 차이, 이런 차이를 간단하게 정리를 한다게 되면 의지와 신념을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의지는 말 그대로 뜻하는 바예요. 그래서 의지에 보면 의자도 뜻 이자고 지자도 뜻 지자예요. 의와 지의 그 뜻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마음, 힘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내가 뜻하는 바, 원하는 바, 이거를 뭐라 한다? 의지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바라는 것도 의지인 거예요. 그 의지를 표현하는 걸 소망이라고 하죠. 그걸 좀 확대하게 되면, 표출되게 되면 빌더십에서는 소망이고 셀프 리더십에서는 그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 같은 개념이거든요. 내가 바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신념은 뭔가 하면 의지를 보다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소리내어 공표하는 게 신념입니다. 신념이 있다는 것은, 그래서 신념은 늘 말하는 거예요. 입버릇처럼 말하는 거, 그렇게 내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생각을 입버릇처럼 말하면서 이미 된 것처럼
표현하는 거를 신념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를 이미 된 거나 다름없어. 이미 되었어. 현재 완료형으로 쓰는 거. 그래서 여러분 셀프 리더십 과정에 보게 되면 정체성, 빌더임을 입증시키기 위해서 나는 누구인가 500가지를 쓰게 하잖아요. 그 과거의 나가 아니고 현재의 나가 아니고 미래의 나를 현재 완료형으로 이미 이루었다, 이미 되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투비 리스트, 투두 리스트 또는 투 해브 리스트, 투투어 리스트,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리는 나의 꿈, 나의 목표들을 이미 이루었다고 결정지어서 말하는 게 바로 신념이에요. 그런 것들을 성공 철학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공 철학, 그리고 507명의 성공자들에게 성공 철학,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07명의 성공자들에게 어떻게 성공했냐 물어봤더니 그들이 성공이 모든 것은 의지로부터 시작되었고 결과적으로 성공한 사람, 승리한 사람은 나는 할 수 있다라고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라고 나폴레옹 힐이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원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그리는 거를 꿈이 있다, 꿈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꿈은 막연합니다. 그것을 눈에 보이게끔 끄집어내고 그림이든 아니면 글이든 아니면 사진이든 그 누군가가 이루었던 꿈을 눈에 보이게 하면 그게 목표인 것이고, 글로 써도 목표 눈에 보이니까 목표를 글로 쓰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고 언제까지 이룰 것인지 그것을 플랜으로 내세운 게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꿈과 목표와 계획 이거를 합하면 비전이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비전이 확고하다고, 나는 이 비전을 이룰 수밖에 없다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게 미션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미 이루어졌다고 공표하고 선언하는 것. 그래서 제가 신념의 화신을 무하마드 알리라고 얘기한 적이 있죠. 그 빌더십에서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신념이 강하죠. 실베스터 스텔론 신념이 강하죠. 이미 나는 이겼다고 떠버리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떠버리 알리라고 했죠. 나비처럼 나눠서 벌처럼 쏜다. 그리고 저 롤스로이스는 이미 내 거다. 지나가는 차를 보면서 이 롤스로이스는 내 거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보면 왜 내 차가 여기 와 있지 하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도 가끔 가다 보면 차 바꾸기 전에 자기가 바꾸고 싶은 차가 있을 때 그 차가 딱 앞에 지나게 되면 내 차 온다, 내 차 온다 하죠. 그리고 전시장에 가가지고 내 차 한번 타보러 왔어요. 그런 고객을 그 세일즈맨들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내 차 와서 하게 되면 그 차를 구매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미 여기 전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사장님 차를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문도 열어주고 한다는 게. 왜 내 차가 여기 있지? 거기 얼마지? 그거 물으면서 청사진을 그려나가는 거. 그 신념은 청사진을 그려나가는 거. 또 저 빌딩 저거 내 빌딩 우리 집. 그리고 좋은 전원주택을 보고 내가 지으려는 집 저건 내 집이야, 내가 찍어뒀어. 이런 경우들을 말하는 게 신념화 작업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아바타 교육에서는 이미 되었다는 거, 된다 하는 거를 수도 없이 외치게 합니다. 그래서 신념이라는 글자는 사람 인변의 말씀은요, 그 사람이 말로 하는 거예요. 신념이 있다 없다는 말로 떠드느냐 안 떠드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게 무엇을 이제 마음심, 지금부터 내 마음속에 이미 이루어졌다고 결정하는 게 바로 신념입니다. 그럼 의지는 뭔가 하면 내가 원하는 바, 생각하는 바들을 말도 못하고 내 혼자 상상하고 그리는 거예요. 소박한 또는 웅장할지라도 차마 이야기하지 못하면서도 그래도 거기에 관심을 두고 마음을 두고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것이 바로 의지입니다. 의지가 박약하다는 것은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갖고 싶은 것도 없고 하려는 의욕이 없는 사람, 욕심이 없는 사람, 욕망이 없는 사람들을 의지가 박약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는 걸 보면서 의지가 박약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의지가 박약한 사람들은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게, 그런 사람들은 마치 끌려가는 강아지처럼 아니면 끌려가는 노예처럼 그런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게. 그래서 의지와 신념의 차이, 여기서 나오는 결론은 뭡니다. 신념을 만들어내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된다?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의지를 만들어내는 뭐가 있어야 된다?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드림빌딩 그 드림빌딩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드림빌딩을 내 마음속으로 갖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을 빌더.
그거를 공표하고 이걸 이룰 거라고 해서 지켜봐줘. 그리고 나를 도와줘. 그 주변 사람들을 시간 관리, 인맥 관리, 그리고 목표 관리를 하는 사람들을 셀프 리더라고 하는 겁니다. 자, 컨셉 정리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10강까지는 쉽고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그럼 의지가 없다, 의지가 박약하다. 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리더십 강의를 하면서 의지가 박약한 사람을 100번 피력하면 뭐 하냐고요. 의지가 박약한 것을 파악하고 알아내는 건 큰 일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다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그러면 의지를 키우는 방법,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게 리더가 할 일인 거죠. 그리고 의지를 갖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뭔가 하면요, 의지가 박약한 사람, 의지가 없는 사람, 얘는 의지가 없어, 저 친구는 너무 그 의지가 없어, 뭐 하려는 생각이 없어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동기부여입니다. 모티베이션. 그래서 리더십의 역량 중에 모티베이션 역량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직을 이끄는 리더들이 동기부여를 뭘로 하느냐, 그 사람의 개개인의 티업으로 하느냐, 조직의 비전으로 하느냐, 그 사람의 삶 깨달음으로 하느냐, 느끼게 하느냐, 이런 방법들을, 동기부여적 방법들을 지전트 전문 강사 트레이닝에서 동기부여 기법에서 이제 하나씩 다뤄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러닝 시스템, 학습하는 시스템은 인류가 시작된 일에 인류가 멸망하더라도 학습을 통해서 다시 또 일어선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LDT 리더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보이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함께 열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고 싶은 것도 먹고 싶은 것도, 그런데 그게 마음속으로 의지가 있으면서도 표출하지 않으면서 나는 뭐 하고 싶은 게 없어, 안 하는 지금이 좋아, 그런 것은 표현 방식이 그런 거지 의지가 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함께 많이 여행을 다녀봐라. 그래서 아마 7강에 끝났을 때 라이프 로깅 같이 다녀보게 되면 난 움직이는 거 싫어, 차 타는 거 싫어, 뭐 보는 거 싫어, 먹는 것도 싫고 먹고 싶은 것도 없어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보게 되면 먹기만 잘 먹어, 가기만 잘 가, 하기만 잘해, 나중에 뭐 쇼핑까지 이만큼 하고 왔어. 그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행 프로그램, 여행 문화를 갖추고 함께하는 문화, 뭐 1인 미디어 콜라보레이션 미팅이라든가 아니면 번개라든가 먹방이라든가 이런 것들, 아니면 홈파티에 초대하는 거, 이런 문화들이 잘 돼 있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 조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조직에서 그런 홈 미팅, 홈 파티, 홈 문화, 그리고 그게 진전하면서 비대면 상황에서 온라인 랜선 여행, 그래서 지금 유튜브나 이런 데 보게 되면 비대면 서비스들이 강화돼 있잖아요. 라이프 로깅. 앞으로 라이프 로깅이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준다. 우리는 위인을 찾고 뭐 롤모델이든 아니면 뭐 멘토든 이런 거를 지난 시간에 다 개념을 정해줬잖아요. 정해줬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 그러면 가장 좋은 거는 아이들에게 많이 보고 많이 느끼게 하라.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먹고 돈도 써본 사람이 쓴 겁니다. 여행도 다녀본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만큼 좋은 스승이 없다. 의지가 약한 사람들은요, 여행을 많이 데리고 다녀야 됩니다. 언제 젊은 때, 언제 어린 때, 어린 때 보고 느꼈던 게 어느 한순간에 그게 기억에 되살아나면서 그 사람이 다시 드림 빌딩 할 수 있는 기회. 특히 그 어린아이들을 가진 그 부모들에게 내가 자주 이 셀프 리더십 과정에서, 그리고 부모 코칭에서 권하고 있는 게, 아이들에게 많이 보고 시장에도, 재래시장도 가고 마트에도 가고 직접 구매도 해보게 하고 영수증도 받아보게 하고 해외 나가면서 환전도 시켜보고 물도 사오게 해보고, 그 체험만큼 좋은 스승이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급하니까 다 하더라. 그 의존도를 없애는 게 그게 바로 빌더잖아요. 아이들을 빌더로 만들어주는 것도 문제는 많이 보고 많이 느끼게 해주는 거, 그런 기회를 제공해주는 리더, 그런 문화를 만들어놓은 조직이나 팀은 yes, okay입니다. 그런 조직들이 직접 하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그게 전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의지를 키우는 방법은 상상하게 하고 꿈꾸게 하는, 남들은 생각도 못했던 게 이래 봤더니 지금 봤더니 지금 그
대한민국에서는 그 대통령 선거 기간인데 항상 그 여론조사를 하냐. 여론조사에서 봤더니 2030 세대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들이 갖고 있는 이슈가 뭔고, 그들이 방향이 뭔가, 생각도 못했다, 상상도 못했다. 가장 그 꼰대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은 마치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 이 아이들을 이미 거쳐서 다 알고 있다 판단하고 막 대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미래가 있는,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새로움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많이 보고 많이 느끼게 하는 것, 그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상상하게 하는 거, 보게 하는 거. 그래서 과거를 보고 미래를 보려면 박물관을 구경시켜 주는 거, 그리고 그 창조적인 거, 미술관을 보는 거, 또 요즘은 카페들, 뭐 융합형 카페들도 많고 정원들, 가든들 두루두루 같이 다니면서 그 느낀 점을 이야기하고 자연의 변화, 지금의 자연의 변화, 비가 오기 전에 비가 오고 난 후 달라지잖아요. 그 자연이 스스로 변화하는 그런 그 노자 사상,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거는 자연에도 적용되지만은 사람도 스스로 적용하는 게 그 노자의 사상의 기본은 바로 빌더화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스스로를 만드는 것. 그렇다면 그런 의지를 만들려면 그 의지가 생각하는 바, 뜻하는 바가 자기 확신으로, 자신감으로 표출될 수 있는 것, 셀프 컨피던스. 그게 뭐 자부심이라고도 얘기하고 또는 자만심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스스로 그 오버하지 않고 자신감을 갖는 걸 억누르는 행위는 어른들이, 그 기존의 리더들이 해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자꾸 에너지를 주고 용기를 불어넣어 넣어주는 거, 자신감, 너 자신을 믿고 환경을 믿고 세상을 믿어봐 하는 그런 희망을 줄 수 있는 거. 그래서 이거를 그 컨피던스 레벨이라고 하는 게, 컨피던스 레벨, 그런 그 자기 확신에 대한, 셀프 컨피던스 확신에 대한 거를 주도적으로 운전해 나가면서 팔로워가 자신감을 가졌을 때 리더로 변하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 자신감, 스스로로 믿는 그 마음을 키워주게 해주는 그런 환경이나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고요. 자신감을 갖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을 신념이 있는 사람, 신념에 가득 찬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공자도 가장 위대한 그 성공에 대한 질적 논문은 그 나폴레옹 힐이 전 세계 507명의 성공자를 찾아다니면서 성공의 비법, 성공의 노하우는 무엇인가, 똑같은 그 성공 철학을 물었던 그 질문을 그 507명을 15년, 16년 동안 찾아다니면서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들에 대한 공통점을 뽑아놓은 게 바로 성공 철학이라는 한 장의 시입니다. 그 한 장의 시의 핵심 주제에는 바로 I can do it입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게 의지가 박약한 거죠. 하고 싶은 게 없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것이고, 실패한다고 생각하면 실패하는 것이고, 의지가, 실패한다는 건 의지가 아니죠. 의지가 박약한 거죠.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리더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앞서 해야 될 게 빌더가 되고, 다음 셀프 리더가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 중요한 비전 수립하는 골 세팅을 해야 되는 거죠. 그 골 세팅을 해야만이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근데 골 세팅이 안 돼 있는데 할 수 있어, 할 수 없어를 묻는 거는 어리석은 리더라는 거죠. 할 수 있어, 할 수 없어를 묻기 이전에 골 세팅을 하고,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왜 하는지, 어떤 것을, 어떤 삶을, Y와 타우 비전을 하나하나 코칭, 멘토링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고 난 다음, 그러면은 영역별로 이것 하나 목표로 이것만은 할 수 있어, 이것은 할 수 있어, 이것도 할 수 있어,
그걸 할 수 있다는 걸 그거를 하나하나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표출하는 게 바로 신념입니다. 그래서 신념은 의지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와 신념, 슬로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의지는 나의 그 바램이에요. 그 소망, 위시, 바램, 희망, 호프, 그 나의 바람이고 마음속에 드는 그 마음인 거고, 신념은 빌리프인 거예요. 뭐 컨피던스죠. 셀프 컨피던스. 빌리프라는 것은 비 플러스 리프, 리프는 라이브거든요. 비는 되다, 비동사, 이미 되다, 뭐뭐시다. 이미 되다 플러스 뭐 라이프, 내 삶이, 내 인생이 이미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다고 표출하는 게. 그래서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내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것들을 이미 되었다고 끊임없이 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투비 리스트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매일 소리내어서, 매일 소리낸다. 날릴 자의 소리음. 그걸 표출해낸다. 표시해낸다. 시. 표시할 희자. 그걸 뭐라 한다? 암시. 자기 암시를 하는 것이 신념화 작업입니다. 그 자기 암시를 뭘로 해요? 뭐 통성 기도를 하는 경우, 또 아니면은 나의 신조를 외치는 거, 그 신조가 내가 이거 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 정한 그런 규칙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를 신념화 작업이라고 하는 게. 그런 신념화 작업을 다른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미 결과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시적으로 표현하는 거, 시적으로 조작해낸 걸 뭐라 한다면 슬로건이라고 하는 게. 슬로건은 그 슬로게우스라는 군대의 함성에서 유래된 말인데,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중국이 슬로건을 우리 강산 푸르게라고 했으면 먼지, 흙먼지, 사스 이런 거는 없지 않았나 하는 게. 우리나라에 가다 보면 우리 강산 푸르게 한 게 강원도 가다 보면 줄지어서 나무 심어진 거 있죠. 그게 유황 킴벌리 슬로건이 우리 강산 푸르게한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역별 뭐 건강을 위한 그 영역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슬로건으로 정하는 게 있죠. 그러면서 비전 지도를 만들고 하는 건데, 만약 사회적 영역, 이게 사회적 나눔의 영역으로 한다면 넘치면 주고 부족하면 나누는 삶. 이게 뭔가 하면 넘치면 항상 공유 쉐어하고 부족하면 함께 고통을 분담한다. 뭐 성공보다 성장이 우선이다. 이런 것들이 일종의 신념을 슬로건화 해놓은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내 마음은 호수다. 아침에 오늘 오다 보니 아침 그 방송 시간에 내 마음은 호수다라는 그 표현을, 그게 슬로건이거든요. 그 내 마음이 호수라는 거, 이게 넓은 것을 표현할 수도 있고, 땅 위에 그 살아있는 그 물, 그리고 생명체를 표현할 수도 있는 건데, 만약 그게 변호사가 나와서 얘기하는 게 우습더라고요. 내 마음은 호수다 법적으로 하게 되면 그건 사기 혐의로 구속이라고. 어떻게 마음이 호수가 되냐? 이거는 허위사실 유포가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영역에 따라 달라진다는 건데, 우리가 자신의 슬로건을 자기가 표출해내는 거, 조직이나 기업의 슬로건을 표출해내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함께 학습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원래 이 책에서는 그 기업이나 개인 조직의 슬로건, 의지 팀들을 다 서술했는데, 강의에서는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뜻하는 바를 현실로 만드는 거,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신념화 작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뜻하는 바, 꿈이나 목표, 계획, 내가 원하는 바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연습, 반복하라. 시도하고 도전하고 반복하는데, 반복할 때 뭐를 더 자기 암시를 더 반복하면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남은 이미 이루었어. 이 사람은 나의 이미 고객이고, 이 사람은 나의 파트너고, 이 사람은 나의 파트너십을 맺은 사람이야. 이거는 이 그 상태는 내가 이미 이루어놨다고, 그런 생각을 통해서 행동에 옮기면 그 행동에 따라 결과가 나오는 게.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다시 행동하라는 게. 그래서 그 다시 행동할 때 문제가 있으면 반복 연습하라는 게.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 혹시 목표가 잘못됐는데 목표를 수정하든지 목표를 다시 세우든지, 거기서부터 끊임없이 반복하는 게, 끊임없이 반복 도전을 해야 현실이 되는 겁니다. 모든 현실은 누군가의 과오, 시행착오, 그 실패의 연속선상을 밟고 일어선 게 바로 성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뜻하는 바를 이루는 것은, 뜻하는 바를 현실로 만드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신념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행동에 앞서서 먼저 신념화 작업을 해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나폴레옹 힐이 17년간, 16년, 17년간, 그리고 5년, 6년간을 20년 넘게 거쳐서 성공의 비법, 성공의 노하우를 작성한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여성 모든 분야에 성공한 507명의 성공자의 리스트를 앤드류 카네기에게 받고 24살 젊은 잡지사 스습 기자가 젊음을 다 바쳐서 성공자들을 인터뷰한 이 시가 바로 성공 철학입니다. 이 성공 철학 네 구절, 그 네 구절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성공은 인간의 의지에 의해 시작된다. 인간이 의지에 의해서 시작된다는 거. 원하는 바, 뜻하는 바, 이루고자 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고 모든 것을 인간이 정신 상태, 이게 빌더십, 팔로워십, 리더십, 셀프 리더십, 파트너십, 그런 정신 상태, 쉽이 들어간 정신 상태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얻기 전에 반드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념을 가져야만 한다. 성공한 사람들 보니 승리를 얻기 전에, 시합에 도전하기 전에, 행동에 옮기기 전에 반드시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뭐를 신념을 가져야만 할 것이다. 언젠가 승리를 얻는 사람은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 스스로를 믿는 사람,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성공 철학 시, 나폴레옹의 성공 철학을 읽으면서 신념과 의지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은 전체 화면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공 철학 나폴레옹 힐. 만약 내가 실패한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실패할 것이다. 내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느 하나도 성취하지 못할 것이다. 승리하고 싶다고 생각해도 승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나에게 승리는 미소 짓지 않는다. 만약 내가 적당히 일을 한다면 나는 실패할 것이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찾아내야 할 것은 성공은 인간의 의지에 의해 시작되고 모든 것은 인간의 정신 상태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만약 내가 낙오자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그대로 될 것이다. 내가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을 생각한다면 승리를 얻기 전에 반드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념을 가져야만 할 것이다. 인생의 싸움은 항상 강한 사람, 행동이 빠른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언젠가 승리를 얻는 사람은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다. 자, 강의 마치겠습니다.